지원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돼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좋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하루 본능에만 맡겨요. 우리. 그의 손이 떨렸다. 나도 떨렸다. 빗소리만 요란한 텅 빈 카페. 문을 잠근 채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다. 65세 남자의 눈빛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 35세 여자인 내가 이렇게 떨릴 줄 몰랐다. 그의 손이 내 볼을 감쌌다. 거칠지만 따뜻했다. 숨이 가빠졌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서지원. 35세 이혼녀다. 카페 알바생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다. 8년을 다닌 회사였다.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출근하는 게 두려웠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사표를 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변호사 비용만 날렸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구직 활동은 번번이 실패했다. 35세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집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카페 알바였다. 처음 일하던 날, 거울에 비친 초록색 앞치마를 입은 내 모습이 낯설었다. 대학 동기들은 임원이 되거나 사업을 하는데 나는 시급 10,000원짜리 알바생이 됐다. 밤마다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35살, 이혼녀, 무직. 이 세 단어가 나를 규정했다. 남자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니, 애초에 남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 소개팅 제의도 뚝 끊겼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혼 생각 없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가 편해. 거짓말이었다. 외로웠다. 밤마다 빈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다. 누군가 안아주길 바랐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나 같은 여자를 원하는 남자가 있을까?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다. 강민우, 65세. 카페 문이 열렸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컸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다. 흰머리였지만 자세가 꼿꼿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나의 비에 옷을 잘 입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주문을 받았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를 슬쩍 봤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두꺼운 하드커버였다. 독서하는 모습이 우아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커피를 가져다 드렸다.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심장이 한번 쿵 했다. 이상했다. 나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인데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한 잔. 나는 그를 기다리게 됐다. 2시가 되면 문을 쳐다봤다. 그가 들어오면 가슴이 뛰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혼자 왔다.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썼다. 1시간쯤 있다가 조용히 나갔다. 말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손님과 알바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그는 우산 없이 왔다. 옷이 약간 젖어 있었다. 수건을 가져다 드렸다. 감사합니다. 그가 받으며 손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류가 흘렀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뒀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도 잠시 멈칫했다. 눈이 마주쳤다. 3초쯤 됐을까?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나도 카운터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뭐지? 이 느낌. 폐점 시간이 됐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다. 그도 일어났다. 그런데 우산을 두고 갔다. 까만색 장우산이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우산을 들고 뛰쳐나갔다. 저기요. 그가 돌아봤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다. 우산 두고 가셨어요. 달려가서 건넸다. 우리 둘 다 비를 맞고 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가 우산을 받았다. 손이 또 스쳤다. 이번엔 더 오래 비를 맞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비는 점점 세졌다. 그가 우산을 펼쳤다. 같이 쓰시죠. 뭐라고? 같이 가요. 집이 어디세요? 저기, 역 앞이에요. 저도 그쪽이에요.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 어깨가 닿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걸었다. 천천히.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남자 냄새가 났다. 은은한 향수와 비누 냄새. 숨쉬기가 힘들었다. 여기에요. 내 집 앞에 도착했다. 들어가세요. 그가 말했다. 우산은요?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저도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죠? 그가 웃었다. 들켰네요. 왜? 그냥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려는데 그가 불렀다. 저기요. 뒤돌아봤다. 이름이 뭐예요? 서지원이요. 저는 강민우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가 걸어갔다. 우산 속 그의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뛰었다. 계속. 집에 들어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35세 여자가 65세 남자에게 설레다니. 말도 안 됐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미소, 낮은 목소리, 스친 손의 온기. 가슴이 또 뛰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배 위로 내려갔다. 멈췄다. 안 돼.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몸은 반응했다. 오랜만이었다. 이혼 후 2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 여자로서의 욕망. 숨이 거칠어졌다.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민우 씨. 손이 더 깊이 들어갔다. 몸이 떨렸다. 파도가 밀려왔다. 높아졌다. 더 높아졌다. 그리고 무너졌다. 긴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불을 움켜쥐었다. 몸이 경련했다. 한참 후에야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누군가 안아주길 바랐다. 그 사람이 안아주길 바랐다. 미쳤나 봐. 중얼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다.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다음 날 그는 또 왔다. 같은 시간에 아메리카노 주문하며 미소 지었다. 어제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설렜다. 커피를 내리며 손이 떨렸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얼굴이 빨개졌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커피를 가져다 주며 또 손이 스쳤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일부러 만진 것 같았다. 아니, 착각일까?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했다. 나도 그랬다.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짧은 대화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책 이야기, 커피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소중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멈췄다. 네, 식사라도 함께 할까 해서요. 괜찮으시면. 숨이 막혔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오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시계만 봤다.
손님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빨리 퇴근하고 싶었다. 화장을 고쳤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왜 이러나 혼잣말을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폐점 시간. 앞치마를 벗었다. 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네. 함께 걸었다. 조용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어디로 갈까요? 아무데나 좋아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마주보며 메뉴를 골랐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설렜다. 지원 씨는 몇 살이세요? 35살이에요. 젊으시네요. 저는 65예요. 알아요. 30살 차이네요. 많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왜요? 나이로 판단하지 않아서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 나이로 보이지 않아서요. 그렇게 보여요? 네. 멋있으세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지원 씨도 예뻐요. 얼굴이 확 깔아올랐다. 고개를 숙였다.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카페 사장님한테요. 네. 2년 전에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거짓말이었다. 아직도 힘들었다. 하지만 강한 척했다. 저는 아내를 잃었어요. 5년 전에 암이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외로워요. 저도요. 눈이 마주쳤다. 오래. 말없이.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니, 뜨거워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떨었다. 그가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다. 감사해요. 당연한 거죠. 함께 걸었다. 천천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편안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돌아서는데 그가 불렀다. 지원 씨. 뒤돌아봤다. 그가 다가왔다.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들렸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꽉. 놓지 않았다. 나도 잡았다. 눈이 마주쳤다. 떨렸다. 둘 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더 가까이 왔다. 이마가 맞닿았다. 숨이 섞였다. 지원 씨. 네. 당신이 좋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요. 민우 씨. 그의 손이 내 볼을 감쌌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5cm, 3cm, 1cm. 닿을듯 말듯. 그 순간 누군가 지나갔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다. 숨이 거칠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을 닫았다.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방금 뭐였지? 키스할 뻔했다. 65세 남자와. 미쳤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아쉬웠다. 키스하고 싶었다. 안기고 싶었다. 그의 품에서 모든 걸 잊고 싶었다.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온몸이 달아올랐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젯밤처럼. 하지만 이번엔 더 강렬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좋아요. 손이 빨라졌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름을 불렀다. 민우 씨. 더 크게. 민우 씨. 파도가 왔다. 높았다. 몸이 활처럼 휘었다. 터졌다. 긴 신음. 경련.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땀이 흘렀다. 숨이 천천히 돌아왔다. 눈물이 났다. 외로웠다. 너무나. 그가 필요했다. 그의 온기가. 그의 사랑이. 잠들기 전 문자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곧
답장이 왔다. 나도. 내일 봐요. 네. 꼭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다. 퇴근 후 함께 밥을 먹었다. 산책을 했다. 영화를 봤다. 데이트였다. 누가 봐도 연인이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 카페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저 할아버지랑 사귀나 봐. 나이 차이 봐. 돈이 많은가 보지. 귀에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민우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고민했다. 이게 맞는 걸까? 30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하지만 민우 씨를 보면 모든 게 사라졌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온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아직 키스하지 않았다. 손만 잡았다. 포옹도 하지 않았다. 조심스러웠다. 서로.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한계였다. 욕망이 커졌다. 그를 원했다. 온전히.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폐점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제 집에 갈래요? 심장이 멈췄다. 차 한 잔만 하고 가요. 알았어요.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아파트였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앉으세요. 커피 타올게요. 소파에 앉았다. 긴장됐다. 손이 떨렸다. 그가 커피를 가져왔다.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지원 씨. 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요. 가슴이 졸아들었다. 나이 차이가 걱정돼요. 저도요. 사람들 시선도요. 저도요. 하지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좋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눈물이 났다. 저도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그가 가까이 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깨가 닿았다. 온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지원 씨. 네. 키스해도 돼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천천히 움직였다. 깊어졌다. 손이 내 뒤통수를 감쌌다. 나도 그의 목을 감쌌다. 더 깊어졌다. 숨이 가빠졌다. 혀가 들어왔다. 뜨거웠다. 몸이 녹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거칠었다. 눈이 마주쳤다. 또 키스했다. 이번엔 더 격렬했다. 그가 나를 끌어당겼다. 무릎 위에 앉았다.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다. 밀착됐다. 심장이 맞닿았다. 손이 내 등을 쓸었다. 나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입술이 목으로 내려갔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우 씨, 지원아.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말을 놓았다. 반말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졌다.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며 괜찮아? 응. 계속해. 하나씩 사라졌다. 장벽이, 옷이, 그의 몸이 드러났다. 65세라고 믿기지 않았다. 탄탄했다. 운동을 많이 한 흔적. 내 몸도 드러났다. 35세. 출산, 경험 없는 몸. 하지만 자신 없었다. 예쁘다. 그가 속삭였다. 정말 예뻐.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들은 말. 여자로 인정받은 느낌. 소파에서 침실로 옮겼다. 침대에 누웠다. 그가 위로왔다. 무게가 느껴졌다. 좋았다. 눌리는 게. 준비됐어? 응. 천천히 들어왔다. 아팠다. 2년 만이었다. 익숙하지 않았다. 괜찮아? 응. 계속해. 천천히 움직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리듬이 생겼다. 빨라졌다. 깊어졌다. 신음이 커졌다. 그의 것도 내 것도 이름을 불렀다. 민우야, 지원아. 더 빨라졌다. 더 깊어졌다.
정점이 왔다. 함께, 동시에, 터졌다. 긴 신음, 경련, 멈췄다. 무너졌다. 그가 내 위에 쓰러졌다. 둘 다 숨이 거칠었다. 땀이 흘렀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빠져나왔다. 옆으로 누웠다. 나를 안았다. 꽉.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사랑해. 그가 속삭였다. 나도 대답했다.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그렇게 안겨서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낯선 방이었다. 아, 민우 씨 집이구나. 옆을 봤다. 그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잠든 모습을 보니 더 좋았다. 가만히 봤다. 흰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아름다웠다. 손을 뻗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가 눈을 떴다. 일어났어? 응. 잘 잤어? 너무 잘 잤어. 미소 지었다. 나도. 일어날까? 조금만 더. 다시 안겼다. 그의 품이 따뜻했다. 이렇게 있고 싶었다. 영원히. 하지만 시간은 흘렀다. 샤워하자. 응. 함께 샤워실로 갔다. 물을 틀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다. 그가 내 머리를 감겼다. 손길이 부드러웠다. 거품이 풍성했다. 기분 좋았다. 내가 등을 밀어줬다. 넓은 등, 단단한 근육.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허리로, 더 아래로. 그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또 시작됐다. 욕망이 벽에 밀착됐다. 등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다. 하지만 몸은 뜨거웠다. 그가 다리를 들어 올렸다. 허리를 감쌌다. 들어왔다. 물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였다. 빨라졌다. 벽이 흔들렸다. 아니, 내가 흔들렸다. 정점이 왔다. 또 터졌다. 물에 섞인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흘렀다. 다시 아침이 됐다. 함께 아침을 먹었다. 평범한 식탁. 하지만 특별했다. 연인처럼. 아니, 우린 연인이었다. 출근해야 해. 응. 조심히 가. 키스하고 나왔다. 카페로 향했다. 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카페에 도착하자 현실이 왔다. 사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 씨, 이야기 좀 해요. 네. 손님들이 수군거려요. 당신이 나이 많은 남자랑 사귄다고. 침묵.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짓말하기 싫었다. 사실이에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지원 씨, 그 남자 65살이에요. 당신은 35살이고. 알아요. 30살 차이예요. 뭐가 좋다고. 좋아요. 진심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나면 안 좋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다. 생각 좀 해봐요. 그날 하루 힘들었다. 손님들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 돈 때문인가 봐. 아니면 아빠 같은 사람 찾나. 불쌍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퇴근 후 민우를 만났다. 그의 품에 안겼다. 울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눈물이 더 났다. 나도 당신만 있으면 돼.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이제 익숙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키스했다. 격렬했다. 옷이 벗겨졌다. 거실 바닥에, 소파에, 침대까지 곳곳에서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서로를 확인했다. 이게 진짜라고, 사랑이라고, 욕망이 아니라. 아침이 왔다. 서로 안고 있었다. 땀 범벅, 지쳐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사랑해. 나도. 속삭이며 키스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있었다. 그의 집에서, 내 집에서, 어디든 좋았다. 함께라면.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카페 사장님이 다시 불렀다. 지원 씨,
미안하지만 그만둬야 해요. 손님들 불편해해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짐을 쌌다. 마지막으로 카페를 나왔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민우에게 전화했다. 일 그만뒀어. 왜? 우리 때문에. 침묵.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다른 데서 일하면 돼. 당신이 더 중요해. 울음이 터졌다. 고마워. 만나자. 응. 그날 밤 다시 사랑했다. 더 깊게, 더 절실하게.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린 함께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일을 그만둔 후 방황했다. 새 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다. 35세 경력 단절 여성. 여전히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돈이 떨어졌다. 집세를 내기 힘들었다. 민우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있었다. 하지만 들켰다. 왜 말 안 했어? 부담 주기 싫었어. 바보야. 우리 사이잖아. 눈물이 났다. 내 집으로 와. 뭐? 같이 살자. 너무 빨라. 2년 전 이혼했잖아. 나는 5년 전 아내를 잃었고 우리 인생 절반은 이미 지나갔어. 빠른 게 아니야. 늦은 거지. 맞는 말이었다. 35세와 65세. 젊지 않았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좋아.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이혼 후 대부분 버렸다. 민우의 집으로 이사했다. 우리 집이 됐다. 처음엔 어색했다. 함께 사는 것. 하지만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있었다. 저녁에 들어오면 불이 켜져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민우의 딸이 찾아왔다. 40대 중반. 나보다 10살 많았다. 아버지, 누구세요? 민우가 소개했다. 내 여자친구야. 딸의 얼굴이 굳었다. 여자친구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35살이야. 침묵. 차가운 공기.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30살 차이잖아요. 사랑이야. 사랑. 웃기지 마세요. 저 여자 돈 때문이에요. 가슴이 찔렸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딸이 나를 봤다. 차가운 눈빛. 우리 아버지 만만해 보여요? 재산 목표예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그만해. 민우가 막았다. 지원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며칠 만났다고. 사랑한다고 믿어요? 딸이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세상이 보기엔 그랬다. 35세의 무직 여자가 65세 남자에게 접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다. 민우는 먼저 잠들었다. 잠든 얼굴을 봤다. 평화로웠다.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떠나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사랑했다. 진심으로. 다음 날 딸이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나를 찾았다. 민우는 외출 중이었다. 이야기 좀 해요. 앉았다. 마주 봤다. 솔직히 물을게요. 우리 아버지 재산 알아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럼 왜 만나요? 30살 차이인데. 좋아요. 진심으로. 믿을 수 없어요. 민우 딸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버지 외로우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혼자셨어요. 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2년 동안. 남자들은 저를 안 봐줬어요. 35세 이혼녀라고.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어요.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사랑해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딸이 휴지를 건넸다. 한참을 울었다. 진심인가요? 정말로? 고개를 끄덕였다. 맹세해요. 딸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행복해 보여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왜요? 제가 못해드린 거잖아요. 딸로서. 아니에요.
그건. 좋아요. 인정할게요. 당신, 진심인 거. 하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딸이 일어났다. 아버지 잘 부탁해요. 떠났다. 혼자 남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힘들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우가 돌아왔다. 울었어? 어떻게 알아? 눈이 빨개. 안았다. 그의 품에서 또 울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이겨내자. 응. 같이. 그날 밤 사랑했다. 눈물 범벅으로. 하지만 행복했다. 함께니까. 6개월이 지났다. 함께 산 시간. 행복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 주변의 수군거림, 민우 딸의 불편한 태도, 모두 견뎌야 했다. 하지만 해냈다. 사랑으로.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결혼할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났다. 정말? 정말이야.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래. 안았다. 올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조촐하게 하기로 했다. 가족들만, 친한 친구들만, 민우 딸도 왔다. 처음보다 부드러워진 얼굴로. 축하해요. 정말. 네. 아버지, 행복하시니까. 고마워요. 서로 안았다. 처음으로. 결혼식 날이 왔다. 작은 예식장. 많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35세에 입는 두 번째 드레스. 하지만 첫 번째보다 행복했다. 진심이었으니까. 입장했다. 민우가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 65세지만 멋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울고 있었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서약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응. 평생. 반지를 끼웠다. 키스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행복했다. 진짜. 피로 현장에서 민우가 말했다. 30살 차이입니다. 많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알아요. 하지만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박수가 터졌다. 울었다. 행복해서.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조용한 펜션. 바다가 보이는 곳. 둘이서만. 매일 산책했다. 손잡고 걸었다. 사람들이 봤다. 손주랑 온 줄 아는 눈빛.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린 부부니까. 밤엔 사랑했다. 신혼부부처럼. 65세와 35세.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를 원했다. 그게 전부였다. 일주일 후 돌아왔다. 일상이 시작됐다. 민우는 여전히 은퇴 후 여유롭게 살았다. 나는 새 일을 찾았다. 작은 출판사, 편집 딜. 급여는 적었지만 좋았다. 책을 좋아했으니까. 퇴근하면 민우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다녀왔어. 어서 와. 밥 먹자. 평범한 일상. 하지만 행복했다. 함께니까.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후회 안 해. 뭐가? 나랑 결혼한 거. 고개를 저었다. 전혀. 나이 차이. 주변 시선. 다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그가 안았다. 나도.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 키스했다. 길게. 1년이 지났다. 결혼 1주년. 함께 외식했다. 좋은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행복해? 응. 너무. 나도.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 나도. 당신 덕분에. 손을 잡았다. 마주 봤다. 사랑해. 나도. 평생. 응. 평생.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키스했다. 옷이 벗겨졌다. 침실까지 가지 못했다. 거실 바닥에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웠다. 서로를 원했다. 끝없이. 아침에 일어났다. 옆에 그가 있었다. 잠든 얼굴. 평화로웠다.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눈을 뜨지 않았지만 미소 지었다. 나도 작게 대답했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우리 인생처럼. 늦게 시작했지만 뜨거웠다. 나이 차이, 세상의 편견, 모두 이겨냈다. 사랑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평생, 함께.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 35세 여자와 65세 남자. 황혼의 로맨스. 늦은 봄날의 온기. 결혼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35세에 찾은 사랑. 65세 남자와의 사랑. 세상은 여전히 이상하게 본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본다. 할아버지와 손녀인 줄 안다. 아니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가끔은 가슴이 아프다. 왜 우리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이니까. 민우는 나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나이를 보지 않는다. 그냥 여자 서지원을 본다. 이혼녀라는 꼬리표도 35세라는 숫자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나를 사랑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 이혼 후 2년 동안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아무도 나를 안 봤다. 여자로서의 나는 죽었다. 하지만 민우가 다시 살려줬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밤마다 그의 품에 안겨 잔다. 따뜻하다. 안전하다. 외롭지 않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다. 가끔 친구들이 묻는다. 후회하네. 30살 차이인데.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진심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민우는 나보다 먼저 늙는다. 아플 수도 있다. 먼저 떠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함께한 시간이 소중하니까. 나이 차이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평생 외롭게 살았을 것이다. 용기 내길 잘했다.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길 잘했다. 사랑을 선택하길 잘했다. 35세와 65세.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서로를 향한 진심. 그게 전부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계속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이겨낼 것이다. 함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나의 선택이다. 후회 없는 선택, 행복한 선택. 늦은 봄날의 온기. 우리의 이야기,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